흔히 복식호흡이나 단전호흡처럼 깊은 호흡을 건강에 좋은 호흡이라고 합니다. 복식호흡은 복근과 횡격막의 작용으로 공기를 들이고 내보내는 호흡법입니다.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횡격막이 수축해서 내려앉고 가슴통이 넓어지면서 공기가 유입됩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땐 횡격막이 이완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작용에 의해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슴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압력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거는 1차 호흡이고 시근덕거리면서 하는 호흡이. 근데 그것이 깊숙이 세포가 조용히 호흡하는 게 2차 호흡인데 그걸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복식 호흡이에요. 우리가 평소 매일 하고 있는 호흡은 가슴 호흡, 즉 흉식 호흡에 가깝습니다. 주로 여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흉식 호흡은 가슴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얕은 호흡입니다. 반면 복식 호흡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용한 호흡법입니다. 복식 호흡은 복근과 횡격막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보다 깊은 호흡인 만큼 척추를 바르게 편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호흡이 우리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좋은 호흡법일까요? 자기 몸에 맞게 숨을 쉬는 게 가장 좋은 호흡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면 그분한테는 흉식 호흡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가슴이 편안해지시면 숨을 조금씩 깊이 쉬시는 게 산소량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복식 호흡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맞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 몸에 맞는 그런 호흡을 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좀 많이 산만했고요. 수업 시간에 가만 앉아있지 못하고 이제 어느 날 TV를 밀었어요. 올라가고 어린이집 거를 부셔갖고, 네, 그래갖고 이제 좀 선생님이 검사 받아보라고 그래갖고 한번 검사 받았어요. 네. 며칠 후 우리는 한 치료센터에서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교육받는 프로그램은 조금 독특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서로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네만 혼자 놀고. 수업의 앞부분은 왼쪽과 오른쪽 팔 다리를 움직이는 체조를 통해 협음 능력을 키우고 몸을 이완시키면서 집중을 하게 만드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야, 잘했어. 최고. 운동이나 놀이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참을성을 훈련하는 과정도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호흡 시간. 눈을 감고 호흡을 하는 동안 자신에게 집중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뇌파 검사를 통해 아이의 치료 방법과 상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4개월 전 뇌파 검사 결과를 보면 정상 뇌파에 비해 우측 전전두엽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전전두엽이라고 해서 주의 집중을 오래 유지하고 그리고 감정 조절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운 것을 끝까지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전전두엽의 알파파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넉 달 동안 교육을 받은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보기 위해 다시 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전전두엽 부분의 뇌파에 변화가 생긴 것이 보입니다. 가 일단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호흡을 주로 내쉬는 호흡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답답한 부분들을 호흡을 통해서 조절해 가는 것들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전에는 지시를 줘도 지시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든지 지시를 여러 번 주거나 아니면 화를 내야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 지시를 따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정돈하고 컨트롤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국내에서도 명상을 뇌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한 뇌기능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강도형 박사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병원과 한국뇌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지난해 세계적인 학술지인 뉴로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명상의 심리적, 신경화학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연구였는데요. 좀 그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들죠?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 여러 해 동안 명상 수련을 해온 뇌파진동 명상 수련자 집단과 일반인 집단을 선별해 혈액 검사로 도파민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고 면담과 설문지를 통한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명상 숙련자 집단은 일반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는 줄고 긍정적인 정서와 혈중 도파민 수치는 증가했고, 스트레스가 늘더라도 긍정적인 정서가 쉽게 영향받지 않아서 통증을 더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몸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리고 몸을 어떻게 잘 훈련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나 긍정적인 정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전자형에 따른 명상 효과의 차이를 밝힌 연구도 눈길을 끄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명상이 누구에게나 같은 효과를 줄 거란 인식을 뒤집고 각 개인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 명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 와서 명상 훈련을 하더라도 그 명상이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명상이 단순하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어떤 뇌를 통한 과학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명상 훈련에 있어서도 개인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그런 어떤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의 한 병원. 김성옥 씨는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 병원을 찾습니다. 그녀가 부지런히 들어선 곳은 안병동에서 운영하는 명상교실. 수업을 받기 위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이거나 투병 중인 암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김성옥 씨 역시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암이 발견됐던 오른쪽 가슴을 수술한 후 의식적으로 몸의 오른쪽을 과보호하느라 한동안 오른팔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던 김성옥 씨. 명상교실에 다니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극복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약해진 체력을 키우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명상교실에 참가한 환자들 대부분이 명상의 효과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숨 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몸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뒤집어 보면 호흡으로 건강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어떻게 숨을 쉬는 게 좋을지 고민하며 숨을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숨을 쉬느냐에 따라 우리 삶과 건강이 달라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숨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숨을 잘 쉬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세계는 지금 호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멘탈 산업. 내전으로 황폐화된 엘살바도르의 한국식 호흡 명상법인 뇌교육 프로젝트가 몰고 온 변화의 바람. 호흡,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주목받다. 다음 주 화요일 방송됩니다.